올해로 63. 이 나이쯤 되면 인생의 굴곡이란 굴곡은 다 겪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은 그런 허락 따위는 주지 않더군요. 저는 30년 가까이 제조업 한 길을 걸어온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은 아니어도 직원들과 식구처럼 지내며 뿌듯하게 일해온 시간이었죠. 딱 하나, 저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만든 존재가 있다면 제 딸 수아입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수아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수아가 울기라도 하면 밤새도록 등을 쓸어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아빠는 다 밀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저 행복하기만 해다오. 그 약속, 그 믿음이 그날 그렇게 무너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수아가 모처럼 휴일에 집에 왔더군요. 잘 지내냐고 회사는 어때 묻는 저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 주말에 남자친구 데려올게. 한번 만나봐줘.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데려온다는 말은 이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 수아야. 그래야지. 만나보자. 입으로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뒤섞여서 그 주 내내 저는 아이처럼 들뜬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혹시나 예의 없으면 어떡하나, 딸을 기죽이면 어쩌나 걱정도 했고, 혹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축복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거실 커튼을 새로 바꾸고 와이셔츠에 다림질까지 하고 한우 구워줄 생각에 손수 마트까지 다녀왔습니다. 수아가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그 남자도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오후 3시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D-D-D-D.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수아의 목소리. 아빠, 우리 왔어. 그래, 어서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수아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남자. 그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눈빛, 그의 미소. 정우진. 7년 전 내 회사를 망하게 만들 뻔했던 놈. 수억의 자금을 들고 잠적하고 내 가장 믿었던 직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친구였던 동업자까지 뒤통수 치고 사라졌던 놈.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그는 너무도 태연하게, 너무도 예의 바르게, 너무도 뻔뻔하게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충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앞이라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그래, 그래 앉으시게.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도 저는 내내 그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완벽하게 과거를 지운 사람처럼. 아버님, 수아가 고기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요리도 배우고 있어서 자주 해주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수아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웃으며 그 말을 듣고 있었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딸의 표정만 바라보며 지금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식사를 마친 뒤 수아가 정우진과 함께 현관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잠깐 눈빛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는 나를 알아봤고 알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딸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그 놈이 내 딸에게 접근한 건 분명 의도된 거야.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진. 우리 회사 기획실에 들어와 누구보다 빠르게 인정받았고 숫자에 강하고 말도 잘하고 윗사람에게 신뢰도 받던 인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계 자료에 이상이 생겼고 내 친구와 함께 진행하던 투자금이 감쪽같이 사라졌으며
그는 어느 날 아침 모든 연락처를 차단한 채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심한 공황 증세를 겪었습니다. 회사도 휘청였고 딸에게도 숨겨야 했죠. 아빠가 요즘 일이 많아서 좀 힘들다라는 말로 넘겼던 시절, 그 남자가 지금 내 딸 곁에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를 다시 내쫓아야 할까? 수아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가만히 지켜봐야 할까? 그 다음 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진 씨,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나랑 단둘이 이야기할 일이 좀 있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원하신다면 언제든 뵙겠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내 딸을 위해서. 정우진. 그 이름을 다시 입 밖에 내뱉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입안에서 뜨겁게 데인 것처럼 그자의 이름은 제게 여전히 상처였습니다. 우진 씨, 여기가 아빠 회사야. 딸 수아가 제 회사를 설명할 때마다 그 이름이 제 목에 돌덩이처럼 걸렸습니다. 7년 전, 그해 여름, 유난히도 장마가 길었습니다. 습하고 눅눅한 공기 속에서 모든 게 서서히 골마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정우진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우리 회사에 지원했을 때 전 정말 반가웠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부모 없이 자란 그는 면접 내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보다 절박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절박함이 탐욕이 될 줄, 그 눈빛이 거짓으로 뒤덮일 줄. 그는 입사 후 3개월 만에 핵심 프로젝트 기획안을 맡았습니다. 입안 구조 설계에서부터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까지 막힘없이 해내며 누구보다 빠르게 팀의 신뢰를 얻었죠. 저 또한 그에게 점점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정 과장, 이 프로젝트는 자네한테 맡기겠네. 그는 그때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너무 완벽했다는 겁니다. 모든 숫자가 딱 떨어졌고 매출 예측도 한치의 오차 없이 들어맞았고 보고서는 마치 누가 대신 쓴 것처럼 정확했죠. 그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경고였던 겁니다. 처음 이상을 감지한 건 법인 통장 입금 내역에서였습니다. 이 거래는 뭐지? 왜 이쪽 계좌에서 이체가 나가지? 사소한 몇만 원 차이.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회계팀에 자료를 요청했고 엑셀 파일 수십 개를 비교해가며 며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끝에서 발견한 건 완벽한 조작이었습니다. 정우진은 프로젝트 예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단 10만 원, 30만 원, 하지만 그게 반복되며 어느새 수천만 원이 됐고 결국 수억 단위의 투자금까지 증발했죠. 그때는 말 그대로 공황이었습니다. 그를 호출했을 땐 이미 그의 사무실 책상은 텅 비어 있었고 회사 전산에서 모든 기록이 삭제된 뒤였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주소지에는 이사간 지 오래라는 말뿐. 모든 게 너무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히 당했습니다. 그 일을 수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수아가 고등학생이었고 집에 돌아와 밤마다 수학 문제를 풀던 아이였죠. 딸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제가 실수했다고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고 자책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왔습니다. 딸의 손을 붙잡고 다시 내 삶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놈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타난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그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름, 주민번호, 과거 우리 회사와의 계약 정보, 재직 증명, 급여 송금 내역까지. 그리고 수사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가 실형을 살았다는 기록, 2년간 복역했고 출소한 지 5년이 넘었다는 사실. 공개된 기록만으론 그가 출소 후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더 뒤져보면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이름. 당시 우리 회사 재무팀장이었던 김 부장. 여보세요, 김 부장. 나야. 혹시 그때 정우진 사건 기억하지? 그는 순간 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 이름을 왜? 그자 지금 우리 수아랑 만난다. 그게 우연일 것 같나?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출소 후 그놈 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이상하게도 그 회사, 우리 회사 주변 업계 인사들이랑 연결돼 있더라고요. 몇몇은 아마도 그 놈한테 돈을 맡겼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놈 단순히 수와 양만 노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회장님까지 다시 엮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극일까? 아니면 딸을 통한 또 다른 계획이 있을까? 혼란이 가중되는 그 순간 저는 다음 단계를 결심했습니다. 정우진. 그자를 직접 다시 만나야겠다고. 이번엔 수아의 아버지로가 아니라 과거를 잊지 않은 피해자로서. 며칠 후 정우진과의 약속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찻집. 그는 양복을 차려입고 시간을 정확히 맞춰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진, 이 자리에서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그럼 본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윤재현 씨. 그 말에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넌 내 이름까지 여전히 기억하고 있겠지. 왜 돌아왔지? 왜 수아한테 접근했어?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넌 들을 자격도 설명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널 지켜볼 거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긴장감이 오갔고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수아가 주방에서 국을 데우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세상의 어두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맑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그 순간 문득 수아의 핸드폰에 도착한 메시지 알림이 보였습니다. 우진 오빠 지금 나갈 수 있어? 내 안에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빠, 나 사실 다 알고 있어. 그 한마디에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 말을 하기 전 수아는 며칠 동안 내 눈을 피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내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리곤 했다. 나는 몰랐다. 아니, 애써 모른 척했다. 하지만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은 수아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아빠, 정우진 오빠. 그 사람. 7년 전 아빠 회사에서 있었던 일 나 다 알고 있어. 눈앞이 흐려졌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뭐라고? 처음엔 몰랐어. 그 사람이 정우진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땐 그냥 똑똑하고 따뜻하고 예의 바른 남자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 아빠한테 죄를 지은 적이 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게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 사람, 자기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말해줬어. 당신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도망쳤던 이야기까지도. 수아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처음엔 나도 충격이었어. 거짓말이길 바랐어. 그 사람한테 소리도 질렀어. 하지만 숨기지 않더라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 사람 감옥도 다녀왔어. 2년. 그 시간 동안 가족 하나 없이 살았고 출소하고 나서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만들지 못했대.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정우진, 그 자가 수아에게 먼저 고백했다는 건가? 그리고 수아는 그걸 다 듣고도 곁에 있었다?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수아는 울 듯 말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빠한테 말하면 그 사람 죽일 것처럼 화내실 것 같았어. 아니, 솔직히 날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나는 비수를 맞은 듯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아빠는 내 편이었잖아.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빠, 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어. 적어도 정우진 오빠는 바뀌고 있어.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런 건 내 판단으로 확신할 일이 아니야. 수아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실망 그리고 단념이 섞여 있었다. 아빠는 평생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빠는 누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준 적이 없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의 질문이 너무도 정직했기에, 너무도 맞는 말이었기에, 그날 밤 나는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7시 공원으로 나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의 공원, 벚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풍경 속에서 그자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정우진.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뭐 하는 거야? 수아, 그 아이는 저를 바꿔놨습니다. 전 그 아이를 만나고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고 뉘우친다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고 조용했지만 기묘하게 맺힌 울음이 배어 있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뭘 했는지, 회장님께 어떤 피해를 줬는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못 잊을 겁니다. 나는 한 발 다가갔다. 그리고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럼 넌 그 죗값을 어떻게 치를 거지? 수아를 데리고 너처럼 살아가겠다고? 그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 전 다시는 어떤 거짓도 없을 겁니다. 수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 삶 전부를 걸겠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 순간 그 자가 진심을 말하는 건지 또 다른 계산인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수아는 그를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과거를 숨기지 않고 먼저 꺼냈다는 사실은 분명히 나를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내 딸 눈에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 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수아는 조용히 내 옆에 와 앉았다. 아빠, 미안해. 나는 웃었다. 넌 미안할 거 없어. 아빠는 날 믿어줄 수 있어? 나는 잠시 뜸을 들인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수아는 눈물이 맺힌 채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직 정우진의 삶은 모두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정우진을 계속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정확히 말하면 딸의 삶 안으로 들어온 그 남자를 감시하기로. 내가 직접 움직였다. 지금 내 손에 남은 게 의심뿐이라면 그 의심은 끝까지 가봐야만 한다. 직접적인 간섭은 없었다. 수아가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동선,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웃는 순간까지 내 눈은 놓치지 않았다. 회사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한 번 잃어봤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내 딸이 걸린 문제다. 누군가 내 핏줄을 건드렸다. 나는 그 대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며칠 뒤 나는 우연을 가장한 감시 속에서 수아와 함께 있는 정우진을 봤다. 카페 테라스.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딸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은 채 대화를 이어갔다. 멀리서 보기엔 평범하고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 하지만 내 눈엔 그 모든 게 연극 같았다. 그의 미소는 가면이었고 손끝의 다정함은 설계된 각본 같았다.
바로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멀리 그들 쪽으로 다가가는 남자. 짧은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나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얼굴. 과거 우리 회사의 회계 컨설턴트. 한때는 우리 내부 숫자를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 정우진, 그리고 그 회계사. 둘은 과연 우연히 만난 것일까? 아니라. 본능이 말했다. 이건 무언가 준비된 만남이다. 나는 바로 그날 저녁 옛 인맥을 뒤졌다. 전화기를 들고 오래전 이름을 검색했다. 몇 차례 통화 실패 끝에 그는 전화를 받았다. 아,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인사치레는 나중에 하고 지금 한 가지 묻자. 정우진이란 이름 요즘도 접촉했나? 그는 순간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들렸나요? 나는 묻고 자넨 대답하면 돼. 사실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같이 하자고요. 사업? AI 기반 중소기업 리스크 분석 플랫폼 이름은 L5입니다. L5. 나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수아가 근무 중인 스타트업에서 들었던 이름. 그녀가 피칭 자료를 만들며 새벽까지 노트북을 붙들고 있을 때 그녀가 입에 달고 살던 이름이었다. 그 프로젝트에 정우진이 엮여 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검색창을 헤집었다. L5, AI, 재무 분석, 시리즈 A 투자 유치, 스타트업 IR. 그리고 곧 놀라운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우진 기획고문 애드바이저. 스타트업의 자문단 명단 맨 끝, 작고 희미한 글씨로.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수아는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속고 있는 걸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사업자 등록 정보, 법인 명예 계좌 흐름, 자물쇠 송금 내역, 그리고 우리 회사의 기존 투자자 명단이 L5의 IR 초청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도대체 무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지? 나는 전율했다. 정우진은 단순히 딸과의 인연을 맺은 게 아니었다. 그는 나의 과거, 나의 인맥, 나의 기반에 다시 손을 뻗고 있었다. 처음에는 딸을 통해 내 마음을 열었고, 이젠 과거의 사업 기반까지 하나씩 복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수아, 그 아이는 지금 이 모든 걸 알까? 아니, 내가 지금이라도 말해야 하는 걸까? 그밤 나는 수아를 불렀다. 내 방에 조용히. 수아야, 이거 한번 봐야겠다. 나는 그녀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엔 내가 조사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L5의 사업계획서, 정우진의 사업 관계도, 과거 우리 회사에서 사라진 계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자금 추적 데이터. 수아는 처음엔 믿지 못했다. 그러다 파일을 하나씩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이게 진짜야? 그래.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 많은 실이 엮여 있어.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손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손을 쥐고 있었다.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내가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야. 이제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 정우진이 정말 바뀐 사람인지, 아니면 또 한 번 우리 둘 다를 속이고 있는 건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정우진이 두려웠다. 그의 의도 때문이 아니다. 그가 변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가 진심이라면 나는 한 인간을 평생 저주해온 셈이 된다. 하지만 만약 그가 여전히 옛 그림자라면 나는 또다시 딸을 잃을 수 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내가 틀리는 것보다 딸이 다치게 되는 일이. 며칠 후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그 사람 직접 만나볼게. 그리고 내가 대답 가져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어야 했기 때문에. 카페 문이 열렸다. 은은한 조명이 내리쬐는 조용한 토요일 오후. 그는 이미 와 있었다. 늘 그렇듯 단정한 셔츠, 말끔히 정돈된 머리, 그리고
익숙한 미소. 왔어? 응. 수아는 자리에 앉았다. 그의 앞 하지만 한참 멀찍이.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책상에 내려놓았다. 녹음이 시작된 신호음이 아주 작게 들렸다. 정우진은 그걸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 오늘 몇 가지만 물을 거야. 대답은 돌리지 말고 다 진심으로 해줘. 그래. L5. 당신 그 회사 고문이야? 응.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 그 회사, 우리 회사 투자자들 리스트 받았어? 어떻게 알았어? 답만 해. 응. 왜? 정우진은 눈을 감았다. 그건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어. 내가 일하는 회사와 내가 연결될 줄은 몰랐어.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우연히 투자자를 연결하다가 우연히 나랑 다시 엮이게 된 거란 말이지? 정우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니, 수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엔 우연이었어. 하지만 나중엔 내가 움직였어. 너한테 다가가려고. 왜? 그 한 단어에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거든. 내 아버지에게도 너에게도. 수아는 눈을 감았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이 조금 찌그러졌다. 그 말을 들으려고 내가 필요했어? 아니. 그럼? 너한테 구원받고 싶었어. 그 말에 수아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사람은 변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변했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 너만큼은 날 믿어줬으면 했어. 그 순간이었다. 카페 문이 또 한 번 열렸다. 정우진. 낯선 목소리. 수아와 정우진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중년의 여성이었다. 가죽 코트를 걸친 채 컵도 없이 카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왔다. 너 진짜 여기 있었네? 정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야? 수아가 물었다.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가 먼저 말했다. 수아 양 맞죠? 난 유미라예요. 과거 정우진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 정우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미라 씨, 지금 이건 그만해. 이제 다 밝혀야 할 때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당신 아버지가 과거에 추적하던 그 증거, 내가 마저 다 모았어요. 증거? 수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유미라는 조용히 말했다. L5는 단독 사업이 아니에요. 정우진 혼자 꾸민 일이 아니라고요. 정우진의 눈이 커졌다. 그 얘긴 하지 마. 이제는 해야 할 때야. 유미라는 수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우진 씨가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맞아요. 그는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가 뭘 버렸는지, 뭘 포기했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수아가 물었다. L5의 진짜 설립자는 내 아버지 회사에 있던 또 다른 사람. 그 사람 지금도 활동 중이에요. 정우진 씨는 그 사람한테서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정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말하지 말라니까. 수아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 당신이 처음부터 우리 아빠 대신 그 사람의 표적이 됐다는 거야?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수아에게 다가간 이유는 그 사람이 너희 집까지 건드릴까 봐. 그 전에 막으려고. 왜? 수아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왜 그런 걸? 왜 혼자 하려고 했어? 왜냐면 내가 그 과거를 만든 사람이니까. 유미라는 조용히 말했다. 그가 당신 곁에 남은 이유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 속죄. 수아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날 밤 수아는 조용히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감지했다. 봤어? 응.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 아버지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아. 너도 그도 아직 답을 몰라도 괜찮아.
그 말에 수아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내어. 그 눈물은 배신의 상처이기도 했고 조금은 용서의 시작이기도 했다. 새벽 4시. 윤재현은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다. 묘하게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갔다. 심장이 무거웠다. 정우진을 향한 분노도 수아를 향한 안타까움도 이제는 단순히 감정으로만 설명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엔 하나의 USB가 쥐어져 있었다. 유미라가 건넨 그것, 당시 회계 조작에 관여된 이들의 명단, 숨겨진 자금 흐름, 그리고 진짜 설계자의 정체. USB를 꽂자 첫 번째 파일명이 떴다. KPROJCT 내부 문건 기획자 김성도. 김성도. 그 이름을 본 순간 윤재현은 얼어붙었다. 그는 단지 동업자이자 친구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였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문서 안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자금 흐름 설계자 김성도. 비자금 운영 계좌 양지 컨설팅 법인 명의. 대표자 정우진 명의만 사용. 그 순간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다. 정우진은 실행자였다. 그러나 진짜 무대 뒤에 선 사람은 따로 있었다. 윤재현은 자신의 무릎을 움켜쥐었다. 차마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그 자식은 내 딸까지. 전화기를 들었다. 단축번호 3번. 한때 술을 부르던 번호. 이젠 진실을 묻는 번호가 됐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 성도야. 재현이냐? 우리 좀 봐야겠다. 왜? 넌 이미 알고 있잖아. 왜 봐야 하는지. 몇 시간 후. 고급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한 사무실. 깔끔하게 정리된 집무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유롭게 앉은 중년 남자. 김성도. 오랜만이다. 그래. 한참이나 됐지.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한때는 같이 창업했던 사이. 같이 퇴근하고 같이 회식하고 함께 사무실 바닥에서 밤을 새웠던 그 시절. 정우진. 그 애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김성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넌 복수라도 하고 싶냐? 아니, 넌 복수할 가치도 없어. 그저 확인하고 싶었어. 내 입으로 말해보라고. 김성도는 한숨을 쉬었다. 정우진은 그때 내 딸 사진을 보고 울더라. 뭐?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사진. 내가 딸을 안고 있던 그 사진. 정우진은 그걸 보고 도망치고 싶다고 했어. 윤재현의 눈에 살짝 물기가 맺혔다. 그러니까 넌 그 애한테 모든 책임을 씌우고 뒤로 빠졌고 그 애는 나한테 죄책감을 안고 돌아왔고 결국 내 딸까지. 정우진은 널 두려워했어. 그리고 널 존경했지. 그래서 무너졌어. 침묵, 무거운 공기, 한 인간의 욕망이 만들었던 덫, 그리고 그 덫에 걸려 허우적거렸던 두 사람. 윤재현은 조용히 일어났다. 책상 위에 USB를 내려놓았다. 넌 이걸로 끝났어. 김성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맞아. 그래서 널 법정이 아니라 사람 앞에 먼저 세우려는 거야. 그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나중에 기자회견장에서 보자. 그날 저녁 윤재현은 수아와 정우진을 집으로 불렀다. 식탁은 조용했고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한 사람을 지독히도 오해했어.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윤재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딸이 널 용서했다면 그건 내 몫이 아니겠지. 정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먼저 말해라. 숨기지 마라. 거짓은 언젠가 사람을 무너뜨린다. 정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윤재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내 딸 손 다시 한번 잡아봐라. 이젠 진짜로. 수아는 울고 있었다.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며칠 후 김성도는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회계조작 혐의, 허위법 인설립, 사기죄. 정우진은 증인으로 서서 과거의 모든 진술을 마쳤다. 그는 죗값을 다 치렀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끝까지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아는 여전히 스타트업에 다닌다. 그리고 정우진은 그 회사의 자문에서 물러났다. 당신이 만든 회사를 내가 스스로 책임질게요. 그 말에 정우진은 처음으로 웃었다. 가을이 왔다. 거실 창으로 붉은 나뭇잎이 흩날렸다. 윤재현은 고요한 방에서 혼잣말을 했다. 삶은 한 번의 용서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용서를 시작으로 다시 살아갈 수는 있겠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텅 빈 거실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잘 살아라, 수아야. 그리고 정우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생사 세옹지마 채널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